안녕하세요. 파라미의 나비효과의 파람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와 많은 사람들의 울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제 채널의 지난 영상들에 정인이 사건 1차 공판부터 1심 재판까지 자세하게 다뤘으니 정인이 사건의 흐름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난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끔찍했던 정인이 사건에서 검찰은 양모에게 을 구형하였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모 측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 즉 2심 재판이 2021년 11월 2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인이 사건 2심 재판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라미의 나비효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들은 지난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2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모는 검찰이 구형하며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을 하여 2심이 2021년 12월 26일에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양한 딸 정인이를 학대하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는 2심에서 3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2심에서 오히려 감형이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해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양모가 무기징역을 받았을 때도 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무기징역을 유지하는 것도 아닌 오히려 감형이 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판결을 내리자 법정은 순간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주문이 낭독되자 법정에서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의 일부는 아이를 X는데 왜 35년이냐, 정인이를 살려내라 라고 소리치며 오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와 관련하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음에도 35년형을 줬다는 건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린 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 재판이 상식적인 국민적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아동학대의 경각심도 없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럼 왜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런 재판의 결과를 내렸을까요? 크게 7가지 이유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요약하면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양모가 자책하고 있는 점과 범행을 은폐하는 등의 시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재판부가 양모를 감형한 이유를 7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부는 양모의 살인범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애초부터 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범행 후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양모가 정인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을 재판부는 양모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도 만연히 택시를 타고 이동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도 했다 라고 말했고, 양모가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정인이의 이라는 결과를 의혹, 희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 결과 등을 보면 양모가 분노,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으며 이런 심리적 특성이 극단적, 폭발적인 형태로 발현돼 이번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스트레스, 분노 등을 통제, 조절하지 못함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양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범행 자체가 양모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번째, 양모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양모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한 후 평범하게 살아왔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양모는 현재 만 35세의 나이로 장기간의 수영 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일곱 번째,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범행 자체의 잔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아이의 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공분도 적지 않다. 즉,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를 오로지 양모의 양형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 등에 비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재판부의 의견을 종합하면 무기징역형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그의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 자유형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다음으로 무거운 형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범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의 계획의 유무와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피고인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 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분명히 양모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사회적 보호체계도 엉망이었고 작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모의 죄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양모의 잘못이 오히려 사회적 보호체계의 부실함까지 더해 더 부풀려졌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양모의 잘못의 크기가 사회적 보호체계의 부실함도 있었다는 이유로 더 가려지고 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모의 잘못과 사회적 보호체계의 잘못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재판부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3심에 대한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심 대법원은 법리를 따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심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3심 대법원을 믿습니다. 너무나도 증거가 확실하고 이를 조사한 모든 전문가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데 법에 대한 전문가는 판사가 맞지만 정인이 사건을 조사한 전문가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들어 가해자인 양모와 양부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파라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